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당시 국무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로 5분이 채 안 돼 끝났지만 강 전 실장은 마치 4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됐던 것처럼 초안을 작성해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강 전 실장은 국무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속실은 통상적으로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의혹 제기의 바탕이 됐습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예정에도 없던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직접 전화를 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와 같이 전화를 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불러 조사할 때도 국무회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끝나자마자 강 전 실장을 소환하면서 국무회의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할지 검토 중인데 예정된 2차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강의구 실장이 조사 받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12월 5일 개엄 이틀 후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주현이 이렇게 묻더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아차 싶었다고요? 그래서 자기 조문을 확인한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들고 한덕수 총리에게 갔다. 그래서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가서 사인을 받았다. 그러고 났는데 사후 사인을 받았다고요? 예, 사후에 문건을 만들어 사인을 받았다. 그러고 났는데 며칠 지나고 났더니 한덕수 당시 총리가 이거 문건을 만든 게 영 탐탁지가 않다. 이거 이렇게 나중에 사후 문건의 존재가 알려지면 마치 내가 계엄을 추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 폐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구 실장이 이거 폐기해달라고 하는데요? 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거 사후에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한덕수가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줘 해서 이 문건은 폐기가 됐다. 이게 강의구 실장의 증언이에요? 네, 요 스토리로 증언했다. 네. 그래요? 야, 이 증언이 사실이면 한덕수 큰일 났네. 한덕수 총리가 애초에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다. 그런 유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틀 후에 사인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틀은 그러니까 12월 5일이면 이제 일단 계엄 상황 정리되고 네네. 그 이제 큰일 난 상황이잖아요. 이제 네네. 이쪽이. 근데 여기다 대고 그 사인을 추인하는 사인을 와 이걸 했으면 진짜. 그러면 이틀 후에 사인했을 정도면 당일에는 더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틀에 사인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든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도 이제 피하고 싶으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거 하여튼 최소한 없애보려고는 했는데 하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면 내가 완전 코 깨게 생겼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정도. 이제 국무회의라는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사인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거 자체가 불법 계엄을 위한 회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게 실제 그때까지 이 절차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네끼리 다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네요. 절차의 위법성을 스스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이 절차의 위법성을 뭔가 조금 하자 치유해 보려고 이거 우리 하자 치유라고 해요, 진짜로. 법률 용어로. 하자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네, 그 치유를 해보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일단은 실행에 옮겼어요. 기수가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난데 보니까 이게 더 문제래. 이제 나중에 이제 변호사들한테 확인을 해봤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거 없애버려. 폐기해서 아예 안 만든 것처럼 해버리자. 이래가지고 증거 인멸죄까지 이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공연 기록물까지 다 손상시키면서. 네. 우리가 저기 무슨 서울의 봄인가 하는 그 영화가 이제 112 그 군사 반란에 대한 그 기록이잖아요. 거기 뭐 허구적인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날짜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보면 대충 그거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처럼
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신군부가 정승마 정승마. 당시 이제 계엄사령관을 체포하잖아요. 예.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사후 결제 받죠. 네, 그게 없으니까 사후에 가서 대통령한테 계속 맞아. 겁박을 하는데 대통령이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못하겠다니까 신군부가 다 밀려 들어가갖고 네. 나중에 그 결재를 받잖아요. 네. 나중에 결재를 받으니까 그 최규하 대통령이 자기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새벽 5시 몇 분에 시간 줬죠. 했다라고 써놔, 서명을 하고 써놔. 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사도 사후 결제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때 대사했던 거.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그때 당시 그게 기록이잖아요. 대통령은 나는 가담한 게 아니야. 나는 사후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야라고 이제 기록을 남긴 건데 이게 뭐 우리가 그냥 흔히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고 그러지만 보면 이게 진짜 비슷한 완전히 양상이 다른. 그때는 대통령이 버텼던 거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기가 했던 건데 다른 사람들과의 뭐 마찰이나 혹은 이게 매끄럽지 못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됐던 네.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건데 다 드러나면 또 볼만하겠죠. 진짜 뭐 그러네요. 웃긴 일 많을 거예요.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은 조용히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런데 특검에서 요 네. 그 문건 폐기 관련해서도 이 의혹도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네.